87년 봄 정월에 요거는 그 인덕천왕 87년을 의미합니다. 대초래 천왕이 죽었다. 태자는 천왕의 상중의 거처에서 나와 천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우전 시대 숭례 하타노 야시로노 스쿠니의 딸인 흑원 쿠로히메를 비로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납치가 끝난 이후 죽일 중 황자 스미노 에노 나카츠미코를 파견해 기례를 묻게 했다. 납체라는 거는요, 결혼식 할 때 이제 일종의 의례인데요.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이제 그 결혼하자 그러고 난 이후에 예모를 여자 집으로 보내는 거를 납체라 그런답니다. 일종의 혼수입니다. 혼수. 집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요즘. 자, 그때 중황자 죽일 중황자겠죠. 나카츠미코가 태자 이름을 사칭하고 흑원을 범하였다.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천황이 지금 한두 페이지도 읽기 전인데 이제 무슨 이게 지랄이야. 천황이 자기 아빠가 죽어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상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천황 자리에 오르기 전에 와이프 태자가 그죠? 태자가 천황 자리에 오르기 전에 와이프로 누구누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 형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죽일 중 황자라고 돼 있으니까 친척 형을 보낸 것 같은데 그 형이 태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태자가 원래 와이프로 삼으려던 여자를 범했답니다. 이게 뭐 강간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섹스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황상 볼 때 그냥 섹스했다는 것 같은데. 자, 스펙타클합니다. 벌써 첫 장부터 막장 드라마 냄새가 납니다. 아내의 유혹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중황자는 색산날 밤이겠죠. 손에 차고 있던 방울을 깜빡 잊고 흑원의 집에 두고 돌아갔다. 여자 이름이 흑원이에요. 자, 다음날 밤에 태자는 중황자가 범한 것을 모르고 갔다. 자, 자기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갔답니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 장막을 열고 침상에 올랐다. 그때 침대 머리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태자는 이상하게 여겨 흑원에게 무슨 방울입니까? 라고 물었다. 흑원은 어젯밤에 태자가 가지고 계셨던 방울이 아닙니까? 어째서 새삼스럽게 저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답하였다. 지금 흑원은 그러니까 태자하고 중황자의 얼굴을 구별을 못한 거죠. 자, 태자는 중황자가 흑원을 속이고 범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곧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난리 나겠네 이거. 누가 한번 섹스했다고 이건 자기 여자가 아니라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러겠죠. 개막장이네 진짜. 작년에 꿀패미들이 그 아빠 휴지 속은 추워요 그러면서 그 딸딸이 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낙태하고 비교하면서 그랬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꼴불견이네. 자, 이에 중황자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태자를 죽이려 마음먹고 몰래 군사를 일으켜 태자궁을 둘러섰다. 자, 그때 평군 목토 숭례 해구리 노츠쿠노 스쿠네 그 다음에 물부 대전 숭례 모노노베노 오호마헤노 스쿠네 그 다음에 한직 아야노 아타이의 선조인 아지 사주 아치노미 세 명이 태자에게 아뢰었다. 뭐 아지 사주라는 건 아마 관직 이름이겠죠. 그러나 태자는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이게? 아뢰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각주에는요 그러니까 요건 각주인데요. 이룬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르기에는 태자가 취하여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이 태자를 부축해 말에 태우고 도망쳤다. 아, 믿지 않았다는 게 이거군요. 그 중황자가 이제 반란 일으킨 걸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겠구나.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긴 하네요.
자, 중앙자는 태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태자궁에 불을 질렀는데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자는 한해국 카오치노 쿠니의 식생판 하니후노 사카에 이르러서야 깨어났다. 그런 얘기 같아. 일단 한해국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해국이고요. 정황상 지금 이게 인덕 전황의 다음 전황이니까 인덕 전황 때 그러니까 수도 역할을 했던 게 여기 고진궁이거든요. 일단 여기 나오는 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고진궁인데 여기서 이제 남쪽까지 저 멀리 도망갔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한해국의 식생판이라 그러는데 식생판은 어딘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적어놨던가? 판이라는 게 요 판자 있죠? 요 판자라는 게 뭐 언덕 그런 의미입니다. 언덕. 예, 한해국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가 식생판이랍니다. 아무튼 저까지 나 도망갈 같다네요. 그리고 난파를 돌아보다가 불빛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난파라는 게 여기 고진궁 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하여 바로 급히 말을 달려 대판 오사카에 이르러 오사카, 지금의 오사카 외 야마토로 향하였다. 이었고 비조산 아스카노야마에 이르러 산 입구에서 소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한해국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아마 오사카 일로 갔다는 건가? 뭐 일로 갔다는 거겠죠 아마도. 정상진 몸이 이쪽으로 왔다는 거겠죠. 여기라서 이제 대화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있고 비주산이 이르러 산 입구에서 소녀를 만났다. 태자는 이 산에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산속에 가득합니다. 우회하여 당마경 타기마노 미치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태자는 이에 소녀의 말을 듣고 난을 면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곤돌이했다. 지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이왕 나온 거. 비조산이라는 거는요. 비조산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한해국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는 복병이 많다 라고 해서 아마도 저기도 역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당마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당마경이라는 것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랍니다. 비조산이 여기니까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남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산길이 있었을 테니까 그죠? 지금하고 비슷하겠죠. 자, 노래했다. 대판에서 만난 소녀에게 길을 물으니 곧바로 가는 길은 알려주지 않고 우회하는 당마도를 가르쳐주는구나. 곧 다시 돌아와 그 현에 군사를 징발하고 자신을 따르게 해서 용전산 타츠타노야마를 넘었다. 용전산이라는 거는요, 용전산도 사실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추측하기로는 이제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소녀가 그 당마경을 추천해줬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지금 자기가 원래 있던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대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요 용전산으로 갔다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외로 들어가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서 일로 다시 왔다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 그때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태자가 멀리서 바라오며 무릇 저기서 오는 군사는 누구이냐? 어찌하여 급히 걸어오느냐? 혹시 적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곧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담로, 아와지, 야도, 노시마의 해인입니다. 담로라는 거는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 이 부분이고요. 담로라는 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담로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담로에 야도라 그랬는데 여기가 여기거든. 여기 지명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 바다 사람들입니다. 바닷마을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역도당인가 싶었는데 반역도당 아닌가 같다는 거지. 자, 아담련 빈자 아즈미노 무라지 하마코가 중앙자를 위해 태자를 뒤쫓으라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반역도당이네. 자, 이에 복병을 내어 둘러싸 모두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에 중앙자와 외직 오자롱 야마토 노 아타히 아고코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외직 오자롱은 지난번에 인덕 전황에 나왔던 사람이죠. 적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도 있어. 외놈이잖아. 사람만큼 지능이 없을 텐데. 자, 그는 미리 모략을 알고 몰래 정병 수백 명을 교식 카키하미의 밤나무 숲에 모아놓고 중앙자를 위해 태자를 막으려고 했다. 자, 외지고자롱도 반란에 가담했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잠깐만요. 아우씨, 한 이틀 사흘 동안 아니구나, 한 반주 동안 담배 한 대 핀 적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 자, 교식이라는 거는요, 교식, 이것도 하면 지명을 뜬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다. 여기 안 나오네. 또 교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태자는 군사가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을 나와 멸리를 갔다. 이윽고 군사들이 많이 막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곧 사신을 파견해 누구냐라고 물으니 외직 오자롱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곧 다시 사신에게 누구의 사신입니까 라고 물으니 황태자의 사신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오자롱은 군사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해 사신에게 황태자에게 불의의 사태가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군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그 진심을 의심하고 죽이려 했다. 이 오자롱이 놀라서 자신의 누이인 일지원 히노히메를 바쳐 죽을 죄를 면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자기 여동생을 바친 거네요. 자기 누나인지 뭐 여동생인지. 자, 외직 등이 체녀를 바치는 것은 아마 이때 시작된 것인 듯 하다. 체녀라는 건 아마 뭐 그 진상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앞에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태자는 석상 진신궁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카미 노미야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카미노 미야에 머물고 있었다. 아닌가? 이소노 카미노 후르노 카미노 미야구나. 자, 이에 서치별 황자 미츠하와 케노 미코는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왔다. 그러나 태자는 아오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치별 황자는 저는 흑심이 없습니다. 단지 태자가 사라진 것을 걱정해 찾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아오에게 나는 중황자의 반역을 두려워하여 홀로 피하여 여기까지 왔다. 어찌 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중황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중황자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다른 마음이 없다면 다시 난파로 돌아가 중황자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제 서치벨 왕자는 태자에게 대인이라는 게 태자를 의미하겠죠. 태자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지금 중황자는 무도의 군신과 백성이 다 같이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그 문화에 있던 사람도 모두 배반하고 적이 되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 같이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비록 그 반역을 알았지만 아직 태자의 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분개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어찌 중황자를 죽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단지 두려운 것은 중황자를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신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건대 충직한 사람을 얻어 신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곧 태자는 서치빌 왕자에게 목토 숙녀 츠쿠노 스쿠니에를 딸려보냈다.
이 목토숙례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백제에서 나온 백제사에 나오는 그 목 뭐였더라? 뭐 아무튼 목 거기도 몫이 많거든요. 백제 팔성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백제 많은 성 시가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시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목시들이 나오거든요. 일본 서기에도 재밌는 공통점이죠. 산적 도목이 있지. 산적 태자, 산적 계승자 이렇게 하자. 자, 이 소치베르 왕자가 지금 태자와 중왕자는 모두 형이다.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배반할 것인가. 그러나 무도함을 멸하고 도리가 있는 편을 따른다면 누가 나를 의심할 것인가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니까 중왕자라는 게 지금 이중 천왕의 형인가 아무도 동생인가 그러네. 형제네 서로. 형제인데 이 씨발 자기 다른 형제가 와이프로 맞을 여자를 먼저 지금 들어가서 섹스했다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런 거야. 미친놈들 아닐까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민아 출세한 사람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개판일까 이 새끼들 가게도는? 왜 이렇게 개판이야? 아니 뭐 씨발 또 민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기 딴에는 천왕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 딴엔 그것도 왕실이라 그러면서 그걸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여자 때문에 지금 이질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난 좀 그렇네. 사실 인덕 천왕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인덕 천왕에는 형제들 사이에 반목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여자 관련해서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중 천왕에서도 반복되니까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 얘들의 이제 도대체 도덕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곧 난파 이르러 중앙자의 동정을 엿보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서치벨 황자가 그 이중천왕의 명을 받고 아직 아직 천왕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중천왕의 명을 받고 여기 난파의 고진궁으로 가서 그 안녕하세요. 동향을 살피 그 반란군 놈의 새끼들의 동향을 살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까이에서 중왕자를 가까이 섬기는 준인이 있었는데 준인이라는 것은요 고대 일본 하야토 혹은 이제 하야히토라고 읽는데요. 이게 이게 각주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살마 있죠. 그러니까 살마, 대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튼 요 그 구주입니다. 구주 어딘가에 살던 사람들을 그때 준인이라 그랬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준인. 준인이 있었는데 자령건 사시히레라고 했다. 자령건이라는 건 뭐 부르는 이름일 것 같은데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치별 황자는 자령건을 몰래 불러 나를 위해 황자를 죽여다오. 이게 사람 이름인가? 내가 반드시 후하게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라고 꼬드기고 비단옷과 하의를 벗어주었다. 하의는 뭔지 모르겠다. 뭐 귀한 옷이겠죠. 자, 자령건은 그 가문을 믿고 혼자서 창을 들고 중앙자가 뒷간에 들어간 틈을 찔러 죽였다.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있는데 그걸 그 틈에 찔러 죽였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못 닦은 엉덩이가 생각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곧 서치벨 황자를 섬겼다. 이때 이에 목토숙례가 서치벨 황자에게 자령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군주를 죽였으니 이것이 자신에게 큰 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군주에게는 무자비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쵸, 화장실에 죽였으니까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령건을 죽였다. 아마 그 자령건이 화장실이 아니라 자는 도중에 죽였으면 아마 안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화장실에 죽였으니까. 자, 그리고 그날 외로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 어디요? 난파에서 이제 여기
왜? 유지역으로 향했다는 거죠. 내량으로 향하여 한밤에 석상에 이르러 복명하였다. 이에 태자가 제왕을 불러. 제왕이라는 거는 동생왕이요. 여기서는 서치별 왕자겠죠, 그죠? 두터히 총애하여 촌합 둔창을 주었다. 이날에 아담년 빈자를 붙잡았다. 자, 원년입니다. 봄 2월 이모삭 1일에 황태자는 반여 치행궁 이하레노 와카사 쿠라노미야라에서 즉위하였다. 반여 치행궁. 반여 치행궁 어디냐? 이것도 내가 다 찾아놨지. 그것보다 양반이다. 그 자기 모르겠다. 뭐 둘 다 더럽잖아. 모르겠다. 반여 치행궁은 여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수도라는 게요. 이때 일본서기 보면은 궁전이 있는 곳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는 여기 효령천왕이네 여호궁, 이번에는 언제는 여기, 요거는 부공궁, 요건 안녕천왕이고요. 혈수궁, 안강천왕, 그 다음에 일대궁, 경행천왕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위치가. 근데 좀 특이한 게 요 지역에 있는 고진궁, 요게 인덕천왕이고요. 근데 요게 요 지역에 보면은 인덕천왕기에 보면은 그 요 대판 지역을 개간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많을 뿐더러 이에 관련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요 지역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 다음에 이건 뭐야? 서리 이거 시리궁이구나. 이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내량으로 돌아가요. 내량이 여기 반여치행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의 여기가 앵정시 부근일 겁니다. 사쿠라이시라고 이 근처에 뭐 아무튼 시가 하나 있어요. 대구시 같은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내가 좀 의문이 된 거는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일로 왔을까? 그리고 요전에는 갑자기 왜 여기 있다 다시 또 일로 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게 또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뭐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겠죠.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반여치행궁은 요 지역입니다. 자, 사쿠라이시 근처입니다. 자, 즉위했답니다. 여름 4월 신사삭 정유 17일에 아담년 빈자를 불러 너는 중왕자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천황을 죽이려 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큰 은혜를 베풀어 사형 대신에 묵형에 처한다라고 명했다. 묵형이라는 게 먹자 새기는 겁니다. 주홍 글씨 같은 거죠. 아마 주홍 글씨는 가슴 위에 새겼으니까 아마 이 묵형은 아마 불 아래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묵형을 행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담목 아즈미메라고 하였다. 또 빈자가 거느리는 아담년 빈자요. 거느리는 야도, 노시마의 해인 등의 죄를 면해주고 외 장대 둔창에서 사역하였다. 아까 그 야도의 해인들은 그 어디에요? 그 태자가 도망치던 와중에 이제 만났던 그 사람들이죠. 요기, 요 지역 사람들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죠. 얼굴에 했을까요? 아, 그래 얼굴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선 그냥 우리가 인문학적인 호용을 통해서 그 인문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콧소리 있잖아. 인문학적인 호용을 통해서 그 뭐예요? 불알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무도해 보이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못할 거. 자, 가을 7월 기우삭 임자 4일에 위전숭례 아시타노 스쿠녜의 딸인 흑원을 황비로 삼았다. 결국에는 흑원을 와이프로 삼았습니다.